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죠. 그 다음 두 번째,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가치와 목표 수정을 돕는다. 네 번째,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자, 전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바꾸도록 돕는다는 게 수정이었기 때문에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 패배감, 수정. 그게 바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도 바꾸도록 돕는 수정.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거.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자, 오늘도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알아봤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4가지.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적, 반융. 끈적, 반융. 끈기는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정도죠. 끈기.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끈기 있게 하냐 이런 건 얘기하는 거니까 끈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적극성. 적극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도이죠. 적극적으로 하면 조화롭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적조. 자,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업 성격이 변하면 그것에 맞게 환경도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개인적 환경과 작업 환경 간의 융통성 있게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바로 융통성이라고 하죠. 직업 적응 방식 4가지, 끈적, 반융,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스트롱이 말한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는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이죠. GOT라고 하는 일반 직업 분류와 기본 흥미 척도라고 하는 BIS, 그 다음 PSS라고 하는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자, GOT는요, 홀랜드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가지는 6가지 유형의 흥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 흥미 척도 BIS는요, 6개의 기본 흥미 척도를 세분화한 것으로 25개의 특정 주제와 활동에 대한 개인의 흥미를 측정한 것입니다. 개인 특성 척도인 PSS는 일상생활과 일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서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4가지 영역으로 측정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GOT, BIS, PSS 이렇게 해서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타당도의 종류 4가지는요. 준거 타당도, 안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나눠지죠. 준, 안, 내, 구. 준거, 안내, 내용, 구성. 자, 준거 타당도는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 타당도는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타당도를 안내해서 물어보니까 검사가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내 타당도. 그 다음 내용 타당도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 문항들이 얼마나 내용 영역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성 타당도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거, 안내, 내용, 구성, 준안, 내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타당도의 종류 4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관심사 4가지,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진실성, 삶의 무의미성, 죽자 진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죽음과 비존재는 삶은
죽음과 분리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미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거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결정력이 있는 존재로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진실성이 있는 존재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관심사 중에 진실성입니다. 그 다음 삶의 무의미성은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무의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의사그룹 분석 TA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의 구조 3가지는요.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이죠. 부모 자아는 어버이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비판 없이 재현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성인 자아는 어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자아는 말 그대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성어,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이렇게 3가지 구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중거 타당도 계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는요. 표지모차,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입니다. 표준준 이렇게 해서 저는 표타신으로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표지모차와 타당도, 신뢰도가 기억이 나야 되니까요. 표타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표지모차라고 하는 건 우리 공부할 때도 알았었죠.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집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오차입니다. 표집하는 과정의 오차이죠.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준거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보는 그런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는 얼마나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라는 거니까 당연히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거 타당도 계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표타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는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두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말 그대로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인 모습, 지능, 재능 이런 개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로 기회를 제어하는 특질이요. 그다음 2번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환경에 따른 이야기니까 분명히 환경적 조건이나 그 특정한 사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배웠던 경험이나 어떤 일어났던 사건 같은 이벤트요. 자, 그 다음 3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웠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직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과제에 접근하고 대처하는지 그 능력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한학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이잖아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에서 민첩성은 말 그대로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제를 얼마나 일찍, 빠르게 완성하는 정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거죠. 빠르게. 자, 그 다음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이에요. 얼마나 그걸 갖고 있는지 수준 활동이요. 자, 그 다음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죠.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처럼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 5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5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관철법, 면접법, 체험법, 설문지법, 중요사건기록법 이런 정도로 지금 추려놨거든요. 관면, 체설중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직무 활동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무 수행자의 직무 활동을 관찰하여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면접법은 면접을 직접 보는 건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에서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체험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직무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고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내용을 기술하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중요사건기록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을 알아내어 지식이나 기술, 정보 같은 걸 얻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관면, 체설중, 최초 분석법 5가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